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천하를 통일했던 황제, 진시황. 그는 진정 자신의 천수를 다하고 편안하게 눈을 감았을까요? 아니요. 그의 죽음은 실은 너무나도 거대한 음모의 서막이었답니다. 역사에 기록된 가장 강력했던 제국의 황제가 숨을 거둔 후 그 시신이 부패하는 끔찍한 시간 동안 과연 어떤 은밀한 권력 찬탈극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진시황의 갑작스러운 죽음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쳐 보려 합니다. 이 진실이 어떻게 황하 문명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바꾸어 놓았는지 그 비극적이고도 드라마틱한 과정을 함께 추적해 볼 텐데요. 한 개인의 죽음이 제국의 명운을 결정짓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던 순간으로 지금부터 시간여행을 떠나보시죠. 기원전 210년 진시황은 중국 대륙을 통일한 절대적인 권력자였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시황제라 칭하며 자신의 제국이 영원히 이어지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죠. 하지만 아무리 강력한 황제라 할지라도 세월의 흐름과 죽음의 그림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었습니다. 특히 그는 영원한 삶, 즉 영생에 대한 강박적인 집착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불로초를 찾아 신하들을 사방으로 보내고 신선을 모셔오려 애쓰는 등 죽음을 거부하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해 여름, 진시황은 6번째이자 마지막이 될 순행길에 오릅니다. 거대한 황제의 행렬은 이합적인 기세로 천하를 가로질렀지만 그 웅장함 뒤편에는 이미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죠. 순행 도중 황제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강렬했던 그의 기상도 병마 앞에서는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국 그는 현재의 허베이성 일대인 사구라는 곳에서 갑작스럽게 숨을 거두고 맙니다. 황제의 죽음은 그야말로 제국 전체를 뒤흔들 만한 엄청난 사건이었죠. 하지만 놀랍게도 그의 죽음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고 철저히 은폐되었습니다. 당시 진시황의 곁에는 황제의 총애를 받던 환관 조고와 제국의 실세였던 승상 이사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황제의 시신을 수레에 싣고 그 위에 썩은 생선들을 가득 실어 시신 부패 냄새를 위장하는 기상천외한 방법을 동원했답니다. 혹시라도 죽음의 소식이 새어나가면 제국에 큰 혼란이 닥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들만의 은밀한 계획을 위한 시간 벌기였을까요? 죽음을 맞이하기 직전 진시황은 자신의 장남인 부소에게 보내는 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유서에는 장남 부소를 후계자로 지명하고 그에게 제국의 미래를 맡긴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죠. 하지만 이 중요한 유서는 부소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조고의 손에 들어가게 됩니다. 황제의 죽음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은밀히 처리되던 그 긴박한 시간 동안 밀폐된 수레 안에서는 썩어가는 황제의 시신을 앞에 두고 제국의 운명을 뒤바꿀 은밀한 거래가 시작되고 있었던 겁니다. 조고는 교활한 책략가였습니다. 그는 황제의 유서를 손에 쥔 채 승상 이사에게 접근합니다. 지금 이 순간 황제의 죽음은 우리 단 3사람만이 아는 비밀입니다.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조고는 이사를 끈질기게 설득하며 황제의 유서를 조작하여 장남 부소를 죽이고 어리숙하고 다루기 쉬운 막내 아들 호해를 황제로 옹립하자는 위험천만한 계획을 제시합니다. 이 말을 들은 이사는 깊은 갈등에 빠집니다. 원칙과 양심 사이에서 번민하는 그의 모습은 권력의 유혹 앞에서 흔들리는 인간의 나약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듯했죠. 과연 그는 위험한 음모에 동참하게 될까요? 그의 선택은 제국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승상 이사는 고뇌했습니다. 가족의 안위와 자신의 미래가 걸린 문제였죠. 결국 그는 원칙보다는 현실, 양심보다는 생존을 택하고 맙니다. 권력의 달콤한 유혹 앞에서 이사는 조고의 위험천만한 음모에 동참하기로 결심하고 말았습니다. 이 비극적인 선택은 진나라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을 뿐 아니라 그의 개인적인 몰락 또한 예고하는 서막이 되고 말았죠. 부소의 죽음 이후 몽염 장군에게도 비극적인 운명이 찾아옵니다. 그는 조작된 유서에 의해 반역자로 몰려오게 갇히게 되고 결국 사약을 받고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고 말죠. 충직했던 장군마저 제거되면서 조고와 이사의 앞을 가로막을 이는 아무도 없게 된 겁니다.
모든 방해물이 사라지자 조고는 계획대로 어리숙한 막내 아들 호해를 2세 황제로 옹립합니다. 조고는 이제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고 혹시 모를 위협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그에게 가장 큰 걸림돌은 다름 아닌 자신의 동지였던 승상 이사였습니다. 이사는 명망 높은 재상이자 진나라 통일의 주역이었죠. 조고는 이사를 제거하기 위한 치밀한 계략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그는 호해 황제에게 자주 사냥을 나가거나 유흥을 즐기도록 부추겼습니다. 그리고 황제가 궁을 비운 틈을 타 자신에게 불리한 상소를 올리거나 황제의 비위를 거스르는 신하들을 잡아 처벌했습니다. 조고는 이사의 이런 행동을 황제에게 고자질하며 이사가 황제를 무시하고 권력을 농단하려 한다고 모함했습니다. 승상 이사는 자신의 세력을 키워 황제 폐하를 능멸하려 합니다. 또한 그의 아들은 반역을 꾀하고 있습니다. 조고는 교묘하게 거짓 정보를 흘리며 호해 황제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리숙한 호해는 조고의 말을 그대로 믿고 이사를 의심하기 시작했죠. 권력의 칼날은 이제 이사를 향해 번뜩이기 시작한 겁니다. 조고의 음모는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그리고 이사는 위험한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진나라의 운명은 점점 더 깊은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조고의 말을 그대로 믿고 이사를 의심하기 시작했죠. 권력의 칼날은 이제 이사를 향해 번뜩이기 시작한 겁니다. 조고의 음모는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그리고 이사는 위험한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진나라의 운명은 점점 더 깊은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진시황의 죽음 이후 황제의 자리에 오른 호해는 사실상 조고의 손아귀에 놀아나는 허수아비나 다름없었죠. 모든 정사는 조고의 뜻대로 움직였고 황제는 오직 유흥에만 몰두하는 꼭두각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조고는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고자 눈엣 가시 같았던 이사를 제거할 치밀한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죠. 그는 호해 황제에게 이사가 황제에게 충성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재물을 불리고 권력을 탐하며 조정을 어지럽히고 있다고 끊임없이 속삭였습니다. 황제의 마음속에 이사에 대한 의심의 씨앗을 깊이 심어 넣은 것이죠. 결국 이사는 조고의 모함으로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역모를 꾀했다는 거짓 죄목이 씌워졌고 혹독한 고문이 이어졌습니다. 조고는 이사가 자신의 죄를 인정할 때까지 매질을 멈추지 않았고 이사는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는 고통 속에서도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항변은 기등으로도 들리지 않았죠. 조고는 이사의 아들들까지 잡아들여 모조리 처형하겠다며 협박했고 결국 이사는 극심한 고통과 가족에 대한 위협 앞에서 거짓 자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고의 잔혹한 계략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사는 결국 허리에 칼을 차고 시장 바닥에서 처형당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의 삼족이 모두 멸문지화를 당하는 비극으로 생을 마감했죠. 평생 진나라의 기틀을 다지고 천하통일에 기여했던 재상의 마지막으로는 너무나도 참혹하고 허망한 결말이었습니다. 이사의 죽음은 진나라가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음을 알리는 비극적인 신호탄이었습니다. 이사를 제거하고 모든 권력을 손에 넣은 조고는 이제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그의 권력은 광기에 가까웠죠. 그는 자신의 권세를 시험하고 신하들을 통제하기 위해 역사에 길이 남을 한 가지 기묘한 일을 벌입니다. 바로 지록이마 고사의 주인공이 된 사건입니다. 조고는 어느 날 황제 호해에게 사슴 한 마리를 끌고 와서는 폐하, 이 짐승은 말입니다. 하고 아뢰었습니다. 어리둥절한 호해는 승상, 저것은 사슴이 아니요? 어찌 사슴을 말이라 하시오? 하고 되물었죠. 그러자 조고는 주변 신하들을 향해 어떠시오? 이 짐승이 사슴입니까? 말입니까? 하고 다그치며 물었습니다. 조고의 권력에 눌려있던 신하들은 감히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대부분 말이 맞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소수의 용기 있는 자들만이 사슴입니다. 하고 솔직하게 말했지만 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조고에 의해 숙청당하고 말았죠. 이 사건을 통해 조고는 자신에게 반대하는 세력이 누구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그들을 가차없이 제거하며 절대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황제마저 그의 말 한마디에 좌지우지되는 상황, 그야말로 진나라는 조고의 소나기에서 파멸을 향해 치닫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권력의 칼날은 결국 자신을 향해 되돌아오는 법이죠. 조고의 광기 어린 폭정은 백성들의 원성을 사고 진나라의 멸망을 더욱 앞당겼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도 결국 또 다른 음모의 희생양이 되고 맙니다. 진시황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시작된 이 거대한 음모의 사슬은 결국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마지막에는 음모를 꾸몄던 조고 자신마저 파멸로 이끌게 됩니다. 권력의 정점에 섰던 그도 결국은 다른 세력에 의해 암살당하며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했죠. 진시황의 죽음 이후 제국의 운명을 뒤흔들었던 이들의 파란만장한 이야기는 이렇게 허무하게 막을 내립니다. 권력의 칼날이 되돌아오는 법이라고 했던가요? 절대적인 권력을 움켜쥐었던 조고의 통치는 광기 어린 폭정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허수아비 황제 호해를 앞세워 조정의 모든 신하를 자신의 발 아래 두었고 조금이라도 거슬리는 자는 가차없이 숙청했죠. 마치 독버섯처럼 제국의 심장부를 좀먹어 들어가는 그의 권력은 이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거대한 괴물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거대한 괴물에게도 결국은 스스로를 파멸로 이끄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으니 바로 그 끝없는 탐욕이었습니다. 조고의 눈에 가장 먼저 거슬린 이는 다름 아닌 승상이사였죠. 진시황의 통일대업을 함께 이끌었던 재상이자 음모의 시작을 함께했던 동지였지만 이제는 자신의 절대 권력의 걸림돌로만 보였습니다. 마치 거대한 나무 옆에 자라난 작은 풀처럼 이사의 존재 자체가 조고에게는 거슬렸던 것이죠. 조고는 이사를 제거하기 위해 교활하고도 치밀한 계략을 꾸몄습니다. 호해 황제에게 이사가 황권을 탐하고 백성을 착취한다는 거짓 보고를 쉴 새 없이 올렸죠. 결국 이사는 자신의 손으로 황위에 앉힌 허수아비 호해 황제에 의해 체포되었고 참혹한 고문과 함께 삼족이 멸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맙니다. 한때는 제국의 기둥이었던 위대한 승상이 스스로 불법적인 음모에 가담한 대가를 이토록 처절하게 치르게 될 줄 누가 감히 상상이나 했을까요? 권력의 달콤함에 눈이 멀어 선택했던 그릇된 길이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던 셈이죠.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승상 이사마저 비극적으로 사라지자 조고의 권력은 그야말로 하늘을 찌를 듯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에게 감히 반대할 자가 아무도 없음을 만천하에 과시하고 싶었을 겁니다. 바로 그 유명한 지로기마 고사가 탄생한 순간이었죠. 어느 날 조고는 호해 황제에게 사슴 한 마리를 끌고 와서는 폐하, 이 훌륭한 말을 보십시오 하고 지극히 태연하게 아뢰었습니다. 황제는 어이없어하며 아니, 저것은 명백히 사슴이 아니오? 어찌 말을 사슴이라 하는가? 하고 되물었죠. 그러자 조고는 주변 신하들을 향해 서슬퍼런 눈빛으로 여러분도 보십시오. 이것이 과연 말입니까? 사슴입니까? 하고 질문했습니다. 조고의 살기 어린 눈빛 아래 대부분의 신하들은 황제의 말조차 무시한 채 말이 맞습니다. 하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소수의 양심 있는 신하들만이 사슴입니다. 하고 진실을 말했지만 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모두 조고에 의해 무자비하게 숙청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은 조고가 자신에게 충성하는 자와 반대하는 자를 가려내기 위한 잔혹하고도 노골적인 시험이었고 그의 절대적인 권력이 얼마나 광기 어린 수준에 도달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진실이 왜곡되고 정의가 사라진 시대. 제국의 미래는 이미 정해진 비극적인 수순을 밟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권력의 정점에서 모든 것을 손에 쥐었던 조고도 결국은 그 칼날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광기 어린 폭정은 백성들의 원성을 넘어 심지어 황실 내부와 다른 권력자들에게까지 위협으로 다가왔죠. 결국 조고는 또 다른 음모의 희생양이 되고 맙니다. 진시황의 죽음으로 시작된 거대한 음모의 사슬은 결국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마지막에는 음모를 꾸몄던 조고 자신마저 파멸로 이끌었던 겁니다. 권력의 정점에 섰던 그도 결국은 다른 세력에 의해 암살당하며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했죠.
한때 천하를 호령했던 진시황의 위대한 제국이 불과 15년 만에 허무하게 막을 내린 배경에는 바로 이처럼 권력을 향한 맹목적인 탐욕과 끊임없는 배신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절대 권력자의 죽음으로 시작된 이 비극적인 연극은 가장 가까운 측근들을 집어삼키고 결국 제국의 기반마저 흔드는 거대한 비극으로 확장되었던 것이죠. 역사는 이렇게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파괴적인 힘을 가질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진시황 사후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사건으로만 치부할 수 없을 겁니다. 한 제국을 내부로부터 붕괴시키는 파괴적인 힘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그리고 개인의 탐욕과 권력을 향한 맹목적인 집착이 공동체의 운명을 어떻게 송두리째 뒤흔들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기 때문이죠. 권력이란 얼마나 위험한 칼날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칼날이 결국 자신을 향해 되돌아올 수 있다는 준엄한 경고를 우리는 역사를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진나라의 멸망은 단순히 한 왕조의 끝이 아니라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하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이 비극적인 역사를 통해 끊임없이 반복되는 인간사의 교훈을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진시황의 죽음과 함께 시작된 음모의 드라마는 이렇게 막을 내렸지만 황하문명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혼돈 속에서 새로운 질서를 갈망하며 또 다른 영웅들이 역사의 무대 위에 등장했죠. 다음 이야기에서는 진나라 멸망 후 중국 대륙을 뒤흔들었던 초한쟁패기의 영웅들, 바로 유방과 항우의 드라마틱한 대결을 통해 새로운 시대가 어떻게 열리고 또 어떤 영웅들이 그 시대를 수놓았는지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